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환영사를 하게 되는 순간까지 오게 되는군요. 떨립니다. 그 창조절 12번째 마지막 창조절이죠. 예, 바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대림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창조절 마지막 주인데 오늘 그러면서도 그 미국하고 한국 교회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이제 절기입니다 오늘이. 근데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들녘교회 이세우 목사님께서 오래간만에 향립교회에 오셨습니다. 향립교회하고 들녘교회 강단교류가 오늘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김희현 목사님께서는 지금 들녘교회에서 오늘 하늘 뜻을 전하실 예정이시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세호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거늘 하는 어떤 그런 주제로 해서 하늘 뜻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한 지금쯤 정도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전화를 한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낼 때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달라라고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한테 각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이 생각나는 계절인데 예년 대비해서 한 5도 정도 이렇게 좀 높은 것 같아요. 낮에는 이렇게 푸근푸근하게 잘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날씨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뭇잎파리가 이제 줄어드는 것들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대림절이다. 그렇습니다. 다 함께 징소리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를 하시는데 징 3번 울리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징 울릴 때 생명의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징 울릴 때 정의의 주님,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징 울릴 때 평화의 주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저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이 땅에서 저 땅까지 전쟁을 끝내시어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
하나님, 저희가 오늘 창조절 12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예배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암흑의 권세가 도전하는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미국에 닥칠 심판의 날과 새하늘 새 땅을 묵상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무질서는 이루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의 권력자는 나날이 천박하고 무익한 논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막말을 다룬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고 해당 언론사를 해외 방문 비행기에 동승하지 못하게 하며 이것을 국익과 헌법의 수호를 위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주에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고 이를 감추기 위한 조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가는 가운데 국민들이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런 마이동풍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의 축제는 2년여 만에 정부가 서둘러 노마스크로 풀어놓아 자유를 만끽하는 자리였지만 결과적으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이 나라 젊은이들이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축제 속에서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새 세상으로 나아가 큰 뜻을 펼치는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갈 곳을 찾지 못한 젊은 영혼들에게 그날 그 골목은 새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구이기는커녕 이 세상과 하직하는 좁디 좁은 막다른 길이었다는 점에 목이 메입니다. 이 역설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권력자의 막말에 대해서는 헌법을 지킨다던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이런 상황을 두고 진심으로 통곡할 줄 아는 양심이라야 복음이 주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통곡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원칙도 일관성도 없고 뒤죽박죽 무질서하며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는 역설의 세상을 다시금 창조 질서로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는 길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을 향린이 형제들이 안팎에서 모두 실천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남을 얘기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들녘교회의 이세우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셔서 하늘 말씀을 펴게 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7년 전 들녘교회를 저희 도농선교 협력교회로 묶어주셔서 당신의 창조 질서를 배우는 거울로 삼으셨으니 저희로서는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김현 목사께서 말씀 전하는 들녘교회도 함께 하시고 저희는 이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질서를 배우는 가운데 오늘 두 교회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 목사님 오가는 길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당신의 질서 가운데 에너지 문제에도 작은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새로 짓는 예배당에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부족하나마 생산해내며 그리하여서 기후위기 해결에 작지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그런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행보가 순조롭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방주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냥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성체를 마련하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의 입을 닫고 마음을 비웁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저희의 빈 마음을 채우시고 당신의 길을 예비하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새하늘 새 땅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저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에레미야서와 제2성서의 골로새서입니다. 먼저 에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99쪽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봐주지 아니하였다. 너희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44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3장 33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들녘교회와 강단 교류를 하는 날로 이세우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거늘 이라는 주제로 하늘 뜻을 펴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엔 또 더 좋은 곳으로 안정된 장소로 또 가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또 됩니다. 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27주년 되는 해인데요. 오늘 또 변함없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쓰게 돼서 다시 한번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고 제가 민망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벌써 여기는 목회자가 이제 네 분째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맨날 그 얼굴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다 보니까 조금 죄송한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정든 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매결을 맺으면서 이제 세 가지를 서로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영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인적 교류도 좀 한 다음에 그게 토대가 되면은 이어서 물적 교류도 좀 하자. 처음부터 물적 교류를 하게 되면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 튼튼한 토대를 좀 먼저 마련하자 해서 영적 교류의 측면에서는 이 강단 교류를 저희들이 좀 추진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인적 교류로서 많은 활동들이 좀 이어졌죠. 초기에 농활 활동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지만은 초기에는 의료 선교가 그렇게 활발하게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단했었습니다. 온 지역이 시끌벅적할 정도로 또 많은 분들이 또 내려오셔서 잠깐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록을 해 나가면서 작년과 올해가 어떤 건강에 변화가 좀 생겼는지 아주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면서 좀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집마다 저희 교인들도 어느 집이나 가보면 그 테레비 위에 약봉지가 수두룩하게 좀 쌓이고, 그리고 뭐 없는 거 없이 병원들을 서울에 계신 분보다 더 많이 다니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의료 선교에 대해서 조금 좀 시들해져 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자 해갖고 그 다음부터 문화 선교가 이제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예양 팀들 자주 내려오셔서 공연도 해주셨고, 또 이제 연극 팀들이 또 내려와서 그때마다 또 좋은 공연들을 좀 해주시면서 좀 이어져 왔었는데요. 오늘은 하여튼 그 첫 번째 영적인 교류가 좀 활발하게 서로가 그 예배 시간마다 상대의 교회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또 강단 교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이 나머지 관계도 잘 이루어진다 해서 끊임없이 오늘 좀 이어지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조금 좀 그 싸늘한 것 같아서 옷을 좀 두툼하게 좀 입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유, 옷을 잘못 입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따뜻합니다. 명동역에 내려서 이렇게 쭉 걸어 내려오는데 햇살 때문일까요? 아주 뭐 옛날 그 추억도 좀 생각이 나고, 그렇게 좀 평화로울 수가 없었고, 또 참 그 이렇게 떨리기도 하는 마음도 오늘 날씨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많이 좀 사라지면서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좀 좋은 날씨에 이렇게 오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한편 하게 되면서도, 아까 우리 그 사회를 보신 장로님께서도 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겨울인데 분명히 이렇게 따뜻한 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한편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여기서는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아주 심한 가뭄이 작년 초가을서부터 늦여름부터 지금 딱 한 번 며칠 전에 비가 오고 거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저수지들 그 물량이요, 바닥을 드러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평소에 물이 있다고 하는데도 평소에 30% 정도밖에 물이 지금 차 있지 않아서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렇게 뭐 농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농촌에 이런 날씨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도 여전히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뭐 참고 지낼 만한데, 농촌에서 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이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걱정인데요. 농촌에서도 이 상위 10%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또 농민들이 좀 계신데, 그 차이가 무려 뭐 10배에서 뭐 심지어는 크게 20, 30배 이렇게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주게 되는데, 공익직불금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300평 이상 돼야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평균 1년엔 1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또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한 5천 2, 300까지 좀 이렇게 받게 되죠. 면적당 그렇게 받게 되는 건데,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의욕이 안 생긴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저 사람은 가만히만 있는데도 차도 끌고 다니면서 좋은 데도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죽도록 일을 해도 별로 계속 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런 이웃집의 생활들을 보면서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러면서 올해 크게 상처를 받고 또 충격을 받았던 것은 쭉 좀 잘 이어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쌀값 폭락이 이렇게 농민들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그냥 쌀값이 유지가 좀 돼 있기 때문에 계획도 세울 수가 있었는데, 떨어져도 엄청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울상이었고, 저는 좀 반대하지만은 농민들이 어떻게나 화가 나는지 논을 직접 추수할 때가 됐는데 트랙터로 갖고 와갖고 갈아엎는다든가, 또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도 보면 쌀가마를 들고 올라와갖고 그냥 길에다가 뿌리면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제 정서상에는 안 맞습니다만 올해도 또 변함없이 아무리 화가 나도 좀 먹는 걸 갖고 이렇게 길에다 던지지 말고 다른 식으로 좀 항의를 하자 했는데도 농민들의 울분을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되니까 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항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쌀은 이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단순한 그런 먹거리 기능을 넘어갔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상징적인 게 농촌의 쌀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길거리에서 밟히는 천덕꾸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된 것 때문에 좀 속상해들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저도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백이라고 합니다. 또 푸대를 다른 때보다도 하나를 더 준비해서 나갔는데 막상 추수해 보니까 작년이 굉장히 안 됐다고 그랬는데 작년 수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양이 좀 줄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겉에서 얘기하는 거랑 실상은 좀 많이 다른데 생산도 좀 많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쌀이 이제 폭락되고 있는 것은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인 그 이유는 수입쌀 때문에 그렇거든요. 핸드폰, 자동차 이런 거 팔기 때문에 또 의무적으로 다른 나라 농산물을 사갖고 들어와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쌀이 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거는 갖고 들어오더라도 시중에 이렇게 일반 상점에는 나와서는 안 되는데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서 이제 업자들이 슬쩍슬쩍 빼갖고 이제 시중에다 이제 풀어서 일반인들도 먹을 수 있도록 오로지 사료용이나 어떤 막걸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용으로만 사용되는데 식당에서 밥 퍼는데도 이것이 좀 사용되고 이런 일이 이제 흔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쌀값 이렇게 하락 요인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물가들이 기름값만 해도 엄청 뛰었지만 이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가에서도 농사 지으려면은 다 빌려서 쓰든가 다 사와서 써야 되는데 기름 다 사서 떼야 되죠. 자재비 비닐이라든가 농약서부터 그 다음에 비료 여러 가지 다 사서 쓸 수밖에 없는데 안 오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쌀만 45년 만에 폭락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그 충격이 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나온 김에 농촌에서 지금 가장 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심각한 것은요, 이 인력 부족 문제가 지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손이 너무나 좀 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화인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건 알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일손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너무 좀 힘이 들다고 호소들을 하고 있고 결국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해서 농사를 포기하는 일손을 못 구해서 농사를 포기하는 일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지속 가능한 그런 우리 사회와 또 농촌을 위해서는 이 가족농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을 하고서 그것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가족농에 대해서 입 밖에도 이렇게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 가족농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가족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부부가 있다고 하지만은 부부가 농촌에서 웬만큼 농사 져갖고는 같이 뛰어다녀도 현상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혼자밖에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애들이 있다고 하지만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지금 집에 붙어 있지만은 전부 그 졸업하게 되고 군대 갔다 오면 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농촌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다가는 장가도 못 가고 또 시집도 못 가기 때문에 그냥 또 자연적으로 밀려나서 밖으로 또 나갈 수밖에 없고, 혼자서 짓는 농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걸 전부 또 기계에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 기계 가격이 만만치 않아 갖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는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고, 지금 현실은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농촌은 어디든 유지가 될 수 없는,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도 처음에는 싼 가격에 또 마음도 없고 부릴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농촌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실시했는데, 외국인들이라고 뭐 바보입니까? 다 돌아가는 사정을 아니까 스스로 이제 몸값들을 좀 내기 시작해갖고 또 자기 목소리들을 주장하고, 옛날에는 무조건 부르면 갔는데 이제 골라서 가는 이런 형편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농가들은 이제 망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가장 많이 이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사람은 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력은 한정이 돼 있고 농가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야, 그 집에서 하루 일당을 12만 원 줘? 야, 우리 집에서 10,000원 더 줄게. 근데 좀 야속하게도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 10,000원 때문에 그냥 밤에 갑자기 변경을 해갖고 약속한 집으로 안 가고 다른 집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약속했으면 우리 집으로 보내야지 그걸 왜 채가느냐, 그런 싸움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현상에 이렇게 생기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 잘 모셔야 되고, 어쨌든 그 갑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함부로 이렇게 취급해서는 그 일도 구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뭐 그나마 저는 이제 이렇게 뭐 향린의 도움을 받고 또 이런저런 조금은 아직은 움직이 폭이 좀 넓어갖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벼수학을 마쳤고 거기다 씨를 뿌렸습니다. 보리가 예쁘게 잘 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전후해서 바로 이 밭에다가 마늘과 대파도 올해는 좀 많이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또 많이 심은 것이 거의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양파도 대단히 많이 좀 심게 됐습니다. 보리 농사는 2필지 반인 2,600평이고 양파는 한 700평, 또 마늘은 한 100평 정도, 또 대파 한 50평 정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서 거의 뭐 이제 소농이 아니라 중농 정도 이렇게 좀 바뀌게 되는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우스 농사 곧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감자를 거기다 이제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농사를 늘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좀 찾아와가지고 농사를 좀 져달라고 부탁을 좀 했기에 거절하기도 어려워서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이렇게 됐던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 생각들을 하면서 기후위기도 앞에 있고 또 전쟁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식량 무기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볼 수가 없어서, 그래, 뭐 내일 지구가 또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뭐 사과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그분의 말씀도 좀 생각나서 뭐 좀 다짜고짜 이것저것 안 따지고 좀 내가 어느 정도로 각 개인이 또는 가족이 힘을 합치면 얼마 정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가, 최대한 화학 비료를 안 쓰고 뭐 절대 좀 안 쓰고 있지만요, 그런 거 안 쓰고 또 기계 안 빌리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선이 어딜 건가,
그래서 그 이제 농사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화를 오시는데 주로 여름에 농화를 왔는데 지금 저희 그 형편을 보니까 우리 향린에서 가을 농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어서 겨울 농활도 생각을 해주실 때가 온 것 같고 혹시 몸이 근질근질하실 때는 언제든지 오시면은 환영하도록 하고 또 그게 그냥 단순히 환영이 아니라 절실하게 일손이 좀 필요하다.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좀 그 느낄 때가 많아서 이때쯤이면 좀 향린에서 한번 더 오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문득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쨌든 이렇게 좀 농사를 그 늘리면서 또 하나는 참 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전에는 제가 그 뭐 농사를 좀 쌀농사 주로 지면서 밭농사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안 쳐다본 이유는 전부 교인들이 농사를 지셨거든요. 늘 농사 지시면은 목회자에게 갖다 주시죠, 가정에. 뭐 그것만 갖고도 너무 넘쳐가지고 처치곤란할 때가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늘 뭐 교인들이 주시는 것 갖고 풍족하게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그 이렇게 겨울이 와서 김장을 해도 김장 그 주시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웃집에도 주고 또 어려운 가난 개척교회도 저희에서 김장을 하면 나눠주고 항상 그럴 정도였는데 어느 때는 뭐 이제 그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뭐 한 두세 통 정도가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우리 형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농산물도 거의 좀 줄어들었고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뭐 마늘도 갖다 주시고 뭐 골고루 갖다 주시는데 갖다 주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뭐 인기가 없거나 또 제가 미워서 안 갖다 주신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실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이미 다 뭐 80들 넘어가신 이런 분들이라 해볼 수가 없는 이런 처지에 있다 보니까 벌써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요. 제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그분들한테 갖다 드리는 전세가 역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보리 농사를 지게 되면 교인들한테 꼭 나눠드리도록 하고 뭐 쌀 농사도 좀 나눠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밭에 많은 푸성기를 심은 이유도 늘 교인들이 저한테 수시로 갖다 주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교회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네 가지 본문을 이렇게 쭉 보는 것이 우리 향린의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시골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가지 이제 본문 가지고 전통식으로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걸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지난번에는 그렇게 좀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가지 본문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었고 또 잘 아는 바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마음에 와 닿는 이런 그 성경 구절을 오늘 정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이렇게 역력하게 이 성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질서가 무너진 이런 상식이 무너진 이런 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나 에베소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좀 작은 도시인 골로새 이 지역도요. 모두가 다른 큰 지역과 다름없이 다 같은 공통의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많이 문제가 많은 그리고서 종교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 참 걱정이다. 이게 타락한 도시나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 사회는 참 부질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밖에 사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영향들이 그대로 교회를 미쳐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혼란은 이어졌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 교리적 주장과 신학적 입장들이 이렇게 난무를 했었습니다. 각자의 헬라주의 그리고 유대주의, 이 신비주의 입장이 서로가 그 주장을 하면서 충돌을 했고, 그리고 서로 우리 것이 내 것이 최고 좋다. 그리고 남의 것은 그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됐습니다. 내가 경험한 신비적 체험만이 옳고 최고라고 또 만나는 교인들마다 막 선동을 해야 됐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그리고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어느새부턴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교회는 이 싸움만이 이렇게 남아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고 사상과 주장과 입장만이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린 교회를 찾고자 오늘 아마 편지가 그래서 뭐 전화로 한 건 아니고요, 편지로 기록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그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의 중심 그 흐름입니다. 교회 뭐 흔히 그렇습니다만 그 내부적인 분란은요, 이 교인 간의 갈등만 가지고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외부적 상황과 조건이 교회에 내부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다반사죠. 그 당시 사회적 질서는 무엇보다도 이 그 물질 중심 사상이 이렇게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았죠. 오늘날로 치면 이 만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황금 뭐 숭배 사상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매우 이렇게 좀 팽배할 때입니다. 사회적 흐름은 이 교회의 분위기와 이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는 바고, 그래서 어떻든 이 교회도 이런 분위기를 영향을 받고 또 따라가고 하는 그런 현실들, 그런 속에서 오늘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됐다. 마스크는 여기 좀 벗어도 괜찮을까요? 여기 거리감이 있어서 답답하네요. 뭐 불도 좀 뜨겁고. 예,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3차 예방주사까지 다 맞았고 건강합니다. 최근 그 사람들의 이제 표정들을 보면요, 뚜렷하게 얼굴에서 이 웃음기라든가 이 미소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근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또 어떤 불안과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도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면서 사니? 근데 그 친구의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온종일 아파트 생각만 해. 이러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과연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게 생각의 전부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또 뭐 야 그러냐? 그럼 그것 말고 또 다른 거 생각하는 거 있냐? 그랬더니 있긴 있지. 뭐야? 그랬더니 우리 애들 학원 어디로 보낼 건가? 어느 또 과외 선생을 붙여줄 건가? 어느 또 학교로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지. 하여튼 그게 자기는 그 어떤 뭐 생각이 전부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뭐 생각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가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가치며 또 그 의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의미를 놓치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결국은 혼돈과 갈등, 또 무질서 속에 또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위험들과 부딪히는 문제들은요, 아마 다른 이유에서보다도
바로 이 본질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날씨 얘기, 계절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추겨울에 접어들고 있고,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못 봐도 잠시 다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하늘도 좀 우러러보면서 좀 생각하는 계절이 바로 이맘때가 아니겠는가. 이 풀잎과 낙엽, 바람과 햇빛, 또 별을 노래하고, 또 뭐 자연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더라도 아기 울음소리, 새소리,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천으로 그리운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이렇게 또 손짓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조금만 멈추고서 보면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뭐 나태주 시인의 그 시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좀 관심을 다른 데로 좀 돌리게 되면은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보는데 그럴 여유들이 지금 안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멈추려면 좀 여행을 좀 떠나면 좋겠나. 그래서 여행을 좀 자주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그럴 여유가 없어서 여행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가야지,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야지, 지금은 도저히 안 돼. 그러다가는 다 놓쳐버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은 가슴이 뛸 때 여행을 가야지 다리가 떨 때 여행 가면 안 된다. 그때 다리 떨 때 아무리 내가 여행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두근거리고 뛴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결단하고 지금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 현대인들이 그걸 참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자꾸 다른 얘기는 귀담아 듣지만은 정말 필요한 얘기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조금 관심에서 멀어진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또 신음소리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신음소리가 엄청 지금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AI 뭐 이렇게 해갖고 조류독감, 얼마나 사회가 시끄럽습니까? 모두가 난리가 났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도 더 많은 동물들이 지금 조류독감에 걸리고 뭐 다른 얘기 있지만 하여튼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건강하고 막 뛰어다니는데 그걸 그냥 전부 붙잡아갖고 저 생매장에서 땅에다 그냥 숨도 끊지 않고 이렇게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죽여서 묻어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전혀 그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산채로 지금 하루에도 수만 마리씩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이 소식은 우리가 관심도 안 갖고 있고,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이렇게 한편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생명적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만행인데, 우리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만큼 동물들의 목숨도 정말 소중한 것인데, 이렇게 그냥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매일같이 지금 매몰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먹거리라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반생명적인 문화와 이런 먹거리,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한번 좀 바꿔볼까, 극복해볼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충분한 먹거리를 좀 보장받고 올바른 먹거리에 좀 같이 임할 수 있을까. 그 운동을 또 틈나는 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를 각 광역 차원에서 이렇게 마련을 좀 하고 있고, 시군부터 좀 출발을 했고, 아직 전체 우리 국회에서 이게 통과는 안 되고 있고, 국회에서까지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만큼 평등한 것이 없는데 이 불평등이 먹거리에서 너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보자고 해갖고 이제 법으로서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각 광역별로 이렇게까지 이루어진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데가 이제 서울시 같은 데가 좀 필요할 것이고요. 지역은 좀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통과를 시킴으로 인해서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생산은 어떻게 하고 가공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유통은 어떤 방법으로 또 소비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뭐 음식물 쓰레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 폐기까지 그걸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좀 잘 할 것인가 요 법령에 좀 다 담아서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오늘 또 이렇게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진행 사항을 좀 보고를 드리고 협력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 GMO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뭐 논란으로만 좀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 GMO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 GMO 이런 재배 그리고 생산이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생산하는 것은 막아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은 자꾸 더 이 GMO 농산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올 때마다 GMO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GMO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렇게 농산물을 키워내는 걸 갖다가 얘기하죠. 뭐 정부에서는 유전자를 재배치한다 뭐 듣기 좋은 말로 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조작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산물까지 키우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두 가지 좀 논쟁이 계속 우리 한국에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또 우리 한림교회 또 소비자 운동들을 또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면서 여론이 확산돼 가지고 GMO가 안 좋다고 하는 걸 알고 있고 계속해서 퍼지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또 감추기 위해서 변화 주기 위해서 GMO라고 요새는 안 쓰고 LMO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 갖다가 이제 리빙이라고 하는 L자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LMO라고 부르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똑같은 건데 이름을 살짝 좀 바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LMO 많이 좀 들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또다시 이제 수작들을 벌이는 것이 요걸로는 좀 안 되겠다. 다른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겠다. 특별히 지금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느냐. 그래서 안전하게 생산량을 좀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기후위기에 핑계 삼아서 새로운 기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쓰는 말인데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뭐 다시 편집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양심 있는 학자들은 이 편집이든 또 이렇게 유전자 가위로 잘라갖고 어떻게 붙이는 거든 결국은 이건 모두가 다 GMO 조작하는 거랑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또 뭐 획기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실시를 하고 있고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도입을 하기 위해서 별도 수작들을 다 좀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갖다가 얼마든지 활용하고 또 이걸 통해서 농산물도 재배할 수 있고 또 그걸 재배한 걸 가지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유전자 프리존이라고 해갖고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이 법을 갖다가 지금 정부에서 냈습니다. 산자부에서. 그래서 계류 중에 있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대로 그냥 통과되게 되면요. 우리가 한 거 다 여태까지 운동해온 거 다 무의미해지게 되고 얼마든지 뭐 돈 버는 사람들은요.
한번 그 법적으로 그 지휘권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냥 뭐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편에서는 GMO 표시제 이거 운동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지난 정권에서도 문정부에서 틀림없이 대통령 되면 하겠다고 했지만 5년 동안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그거 안 하고 그냥 끝냈고 이 정부에서도 얼떨결에 그냥 그 공약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겠다고 약속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엊그저께는 그 산재부 장관이 나와갖고 몇 년 후에는 꼭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만은 누가 이 정부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겠습니까? 당장의 위기만 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고 다른 식으로 또 늘 편법을 쓰는 이런 데이고 또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 업자들이거든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로 그 정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흔들어 가지고 자기들 목적을 좀 채우려고 해서 이 표시제도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의 알 권리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는 것이 지금 이 완전 표시제인데 이거를 지금 아직도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설사 이것이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처럼 유전자 가입법 이것이 프리존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완전 표시제가 된다 하더라도 무자비하게 많이 생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전체가 다 지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법안 반드시 막아야 된다. 요거를 우리 소비자들이 좀 더 다른 때보다도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좀 막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촌 목회 이제 한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30년이 넘어섰고 이제 자매기로는 27주년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갈 데 없이 30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무능력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제 위안 삼는 건 그래 무능력하긴 하지만 나는 뭐 특별히 부끄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촌 현실이 지금보다 훨씬 좀 좋아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도 좀 뭔가 변화가 좀 있었을지 않을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좀 이렇게 밖으로 나도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말썽꾸러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머무르지를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늘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목회에서도 아마 자주 이곳저곳 뭐 또 마음에 안 내키고 그러면 옮겨 다녔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30년을 우리 한림교회와 같이 또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외쳐왔지만은 참 더덥더라고요. 30년을 외쳐왔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오히려 더 좋아진 것은 없고 더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좀 옮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코로나도 이렇게 지금 다시 유행할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코로나 한참일 때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다시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 다시 다 누리자, 또 언제 못할지 모르니까 더 즐기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걸 활용해 갖고 업자들은요 좀 뭐 변화도 있고 뭐 좀 줄이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여기에 다 혈안이 돼 있어 갖고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현실인데 농촌 역시 더더욱 좀 이렇게 변화가 생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뭐 전염병을 해결하거나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고질적인 문제 이것이 발생 원인은 한결같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농촌을 무시하고 농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기후 위기도 발생을 했고 먹거리 위기도 좀 생기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고통들 이거 전부 다 농촌이 이렇게 홀대 받는 데서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 해법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뭐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농촌을 다시 살려내는 것, 농촌을 다시 지켜내는 것,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한편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좀 부리고 많이 깨달아서 이제는 좀 달라지겠구나 했는데, 여전히 지금 뭐 정책이나 뭐 어떤 또 우리 의식들 보면은 뭐 그런 기미가 거의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심한 일들을 좀 우리가 겪어야지, 얼마나 더 이런 말씀 드려서 뭐 그런데 좀 더 당해봐야지 좀 원래대로 좀 회복이 될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좀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전체 좀 바뀌어지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말아야 될 것인가? 결국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초롱초롱 눈을 뜨고 또 자라고 있고요. 또 여전히 우리가 기호하는 동물들도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좀 지켜주고 있고, 그 얘들이 또 산천들이 계속 좀 이어져야 될 텐데, 하나도 이런 가운데서 그냥 앞이 안 보인다 그래갖고 주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향림교회 교회 여러분, 얼마나 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비단 농촌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로 향림교회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붙잡은 손, 이제 교회까지 거의 이제 완성이 돼 가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초기의 열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좀 줄어들고 좀 식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다. 저 역시도 좀 그런 것 같고, 우리도 관심 조금 좀 놓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든가. 사람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농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또 매주 여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향림 교우들 여러분들께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늘 제 자신이 향림교회를 생각하면 늘 고맙기도 하고, 또 제가 향림과 교회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다가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서는 늘 이 얘기부터 합니다. 너 어떤 사람이냐 누가 물어보면 나 향림교회와 자매교를 맺고 있는 목사야.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존경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건. 그러나 욕심입니다만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갈 때가 이제 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요 또 은혜입니다만 또 부족한 제가 이렇게 늘 때만 되면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까지 드리고 말씀까지 전하는 것, 모든 것이 참 너무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응원과 또 지원이 있었기에 늘 가능합니다만, 이 보살핌과 마중물이 계속해서 더 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차게 펼쳐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향림교회에서 지치지 않고 이 생명살림의 운동을 계속해서 더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 애쓰시는 그 직거래 위원장님 계십니다.
제가 좀 저 일에 좀 치이다 보니까 그 요구를 못 들어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조금만 신경 쓰면 편하게 농산물 이렇게 직거래 같은 거 좀 하실 수 있는데 늘 사고를 제가 지금 쳐요. 그래갖고 그 뒷수습을 우리 권사님께서 아무런 여러분에게 말씀 아마 안 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소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한 번도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시거나 실증을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예상이 돼서 우리 교우들께서 많이 좀 위로해 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겠지만은 이 생명 살림 운동도 끊임없이 이렇게 전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상한 영혼과 삶의 질곡과 세상의 악을 부둥켜 안고 온 저희들을 당신께서는 긍휼로 치유하시고 매듭을 풀어주시고 악한 힘으로부터 친히 끌어내 주십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극히 작은 일부를 주님 전에 올립니다. 즐겨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래는 준비하는 자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위기와 그리고 무질서 그리고 재앙의 시대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농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꿈을 꾸게 하소서. 잡은 손 더욱 굳게 잡게 하소서. 만물이 그의 안에서 다 창조되었다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의 갈 길을 걷게 하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축복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창조절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향림교회 자랑 들녘교회 이세우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들녘교회와 향림교회가 자매결연을 95년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제 아들 피오노 군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 설교 말미에 마중물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예전에도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하늘 뜻을 펴셨었는데 향림과 들녘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이게 이제 샘이 마르지 않는 샘이 돼서 이게 팡팡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조금 그 덜했던 것 같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터져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그 공동관심사 나눔에 앞서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신대 신대원 신입생이신데 교회 순방 중이시라고 하는 하태후님 계십니까? 환영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위 5층에서 공동 식사도 같이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공동 식사를 안정현 권사님께서 제공을 하신다고 저는 지난번에 그 뭐 상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정현 권사님께서 작은 믿음 다시 모아 새로 심는 향림 70 이것으로 해서 우리 70주년 그 주제표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권사님께서 저의 생각을 선정해 주신 향림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새롭게 일어서는 향림 70년을 기도합니다라고 친히 저에게 이거를 좀 뜻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5층에서 공동 식사도 이렇게 대접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은혜가 넘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칠 일이 많은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교육부에서는 그 교사 수련회가 있어요. 향림수양관에서 그 교사일 결심이라는 이제 주제로 해서 상당히 자유롭게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육부 담당 장로인데 어느 타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을 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더 기회를 한번 잘 이렇게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묵상집을 뒤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목회마당에 보시면은 묵상집에 대해서 2권이 나왔는데 뭐 새처럼 새로 보는 대림절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22 대림절 묵상집 해가지고 각각 5,000원,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0권씩 각 그 책당 10권씩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뭐 당연히 10권씩 해서 20권 다 소진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추가로 대림절 시작이 되는데 묵상집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녘 농산물 관련해서 생명환경위원회에서 지난 4주간 떡을 계속 다양한 종류의 떡을 이렇게 판매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거의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떡국떡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떡국떡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겨울철 따끈한 떡국 드시라고 준비를 이제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햅쌀은 올라왔죠? 예. 햅쌀이 이제 배송이 되고 있는데 햅쌀도 또 신청을 하시면 오늘 그 햅쌀과 함께 올라오신 이세호 목사님 가져오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햅쌀의 기운과 함께 오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희청의 송큰별 교우가 오늘 지금 12시 반이니까 지금 입장하고 뭐 지금 그러고 있겠네요. 저기 수원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향에 홍예진 악장님과 배승빈 교우께서 음악동인 고물이라는 데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어떤 데죠? 그 정가 쪽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정학 쪽이 아니신가요? 예. 콘서트. 예. 놀고 놀려라고 하는 이름, 제 제목 자체는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데 실제로 가벼운 곡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11월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저녁에 벨로주 홍대라고 하는 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합정역 근처인 것 같은데요. 홍예진 악장님께 얘기를 하시면 50% DC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 보시면은요, 효순 미선 평화교원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바와 같이 내일 모레 화요일에 교회에서 11시에 출발을 합니다. 효순 미선 평화공원 안 가보신 분들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권사회 모군이 모임이 있고요.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성탄절 세례 신청을 목회실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은 보시면 연말당회가 12월 11일, 지난주에는 연말당회 1이 있었고요. 12월 11일에 또 연말당회 2가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보시면 향공협이 오늘 4시에 섬돌 향림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11월 24일에 촛불교회 기도회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공동주관에서 핵발전 진흥정책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중신학회 원래 세미나 12월 5일에 있네요.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제목이 인공지능 시대 사이버네틱 정의를 위한 교회의 소명이라는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예, 민중신학인데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부족한 그 평신도로서는 이거 참 소화하기가 근데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예. 기독교 그 환경운동연대 좀 전에 그 촛불교회 같이 공동주관한다는 그 환경운동대가 연대가 벌써 4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6일에 연동교회에서 후원 행사 울림 플러스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해서 하는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동관심사는 다 나눴고요. 향림교회인 생활실천다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셔서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와 가정, 직장 등 모든 관계에서 차별적 언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생찰하며 행동한다. 예배 마쳤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면서 저기 준비하신 그 식사를 함께 하시죠. 예.